제3장 아동 상담의 과정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구체적인 아동 상담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상담의 모든 과정은 매 가정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며 각 단계마다 아동 상담자가 담당해야 할 독특한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반적인 상담 과정은 크게 제4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접수와 면접, 그리고 평가와 계획 단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격적인 치료 과정과 마지막 평가와 종결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각 단계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상담의 과정은 상담자와 아동이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상담이 완전히 종결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 상담의 과정은 접수 및 면접, 또 심리평가의 단계, 그리고 심리 치료 과정, 그리고 평가 및 종결의 4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각 단계별로 해야 할 상담 과제와 상담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1절에 보면 접수 및 면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상담의 접수와 면접은 상담자가 처음 상담소를 찾은 아동과 가족들을 만나서 초기에 실시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면접은 아주 중요한데, 이 가족과의 역동을 보면서 대인관계 환경에서의 아동을 평가하고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 동안에 얻어야 할 정보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미리 면담에서 어떻게 구조화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접수 면접 동안 상담자는 아동의 삶에서 가장 주요한 인물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때 수집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상담을 계획하고 가족에게 상담을 추천하게 되는 거죠. 상담 기관을 방문하게 된 동기나 아동의 문제에 대한 설명, 이에 따른 아동과 부모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오가게 되는 것이죠. 접수와 면접 과정에서 해야 할 상담 과제와 진행 방식은 2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상담 접수입니다. 성인과 달리 아동 스스로가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아동 상담은 부모나 또 교사나 혹은 의사나 지역사회의 종사자 같은 주변 사람에 의해서 의뢰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접수는 주로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간혹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첫 접촉을 통해서 아동과 부모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기관에서 줄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아동 및 부모가 필요로 하는 도움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판단되면 접수 면접을 예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화 접수인 경우는 상담자는 이때 아동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잘 파악해야 하며 상담 시간을 약속하고 연락처를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전화로 접수를 받을 때는 몇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첫 면접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즉 아동의 이름이나 아동의 나이나 또 전화번호, 아동의 문제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 아동의 문제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즉각적으로 개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화로만 듣고 아동의 문제를 유형화시켜서 단정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되고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아동에게 상담실에 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는 아동의 연령에 맞춰서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상담실을 찾은 아동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상담자는 초기 접수 면접을 실시를 합니다. 접수 면접 동안의 정보에 기초해서 상담자는 상담을 계획하고 가족에게 상담을 제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 접수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초기 면접입니다. 초기 면접인데 상담자는 이 초기 면접을 통해서 아동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됩니다. 현재 상태를 구체화하고 현재의 문제를 유발시키고 지속시키는 요인과 또 그동안 아동의 적응 과정과 적응 방식을 잘 파악을 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을 평가하기 위해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기초로 상담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상담 방법과 전략들이 구상되어야 합니다. 아동 상담에서는 대부분 부모와 아동이 함께 오게 되는데 면담 과정은 아동과 부모 면담이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면접은 부모의 면접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부모의 면접을 보면 부모 면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자와 부모 사이의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담자는 부모의 정서적인 움직임에 민감해야 하고 부모가 하는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적절한 시기에 반응을 보이며 필요한 질문을 던지는 등 면접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 면접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면접 내용은 현재 문제, 또 가족관계, 학교 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문제, 사회적인 관계나 또래관계, 또 사회 문화적인 요소, 또 오락이나 흥미, 또 발달과 건강 문제, 미래 계획이나 행동 관찰 같은 것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 면접 시의 주호소 문제가 무엇이냐? 아동의 문제 행동이 언제 시작되었고 가족의 위기와 사고 등 촉발 사건이 있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모든 발달 영역에 거쳐 현재의 기능 정도와 촉발 사건 이전의 기능 정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능한 촉발 사건도 탐지해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가족이 아동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그리고 문제가 아동과 가족의 환경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즉 아동의 문제 행동의 발생 시기, 또 빈도, 문제 행동 발생 시의 환경 점검, 이전의 개입 여부, 주변인들의 대처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가족사항입니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 누구인지, 또 구성원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과 학력,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합니다. 부모가 결혼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결혼 연령이라든지 또 조부모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정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것입니다. 임신 중에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는지, 또 약물 복용의 여부가 있었는지, 질병의 유무가 있었는지, 임신에 대한 산모와 배우자의 반응이 어땠는지, 또 출산 유형과 출산 예정일에 맞춰 분만했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 이런 것들은 아동 발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생아 시기와 영아기의 발달은 어떠했는지, 특히 부모와의 애착관계나 기질적인 특성, 또 옹알이나 눈맞춤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걸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대소변 가리기나 이 대소변 가리기 훈련이나 또 수유 시간에 엄격한 실시 여부, 양육 태도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동의 수면 습관과 활동량을 통해서 부모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반적인 아동의 발달 사항을 살펴봐야 합니다. 신장과 또 체중의 변화라든지 기고, 앉고, 걷기 등의 운동 발달과 또 울음, 옹알이, 몸짓, 이런 등의 언어 발달, 또 감각 기능의 발달과 변화, 웃고 울고 화내는 정서 발달과 가족이나 또는 또래 집단과의 사회성 발달 변화, 이런 전반적인 발달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발달 사항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 또한 부모 면접 시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 면접 시에 현재 적응 상태를 알아봐야 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교육기관에서의 또래 관계가 어떤가, 또 교사와의 관계를 비롯한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 정도가 어떠한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 경험이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과거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온 경험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언제인지, 어떤 문제로 받았는지, 어디에서 받았는지, 얼마 동안 어떤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는지를 자세히 물어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의 설명을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부모가 느끼고 있는 아동의 주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들어봐야 합니다. 이때 그러한 부적응 행동이 언제 시작됐는지, 또 얼마나 자주 나타났는지, 어느 정도 심각한지, 그런 행동을 보이는 환경적 특성이나 시간대 등을 알아보고 이런 행동으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들어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상담에서 부모가 원하는 기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부모로부터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상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상담의 필요성과 동기부여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부모 면접이 잘 이루어져야 아동 면접도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아동 상담을 잘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아동 면접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동 면접은 일반적으로 부모 면접을 통해서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담자는 아동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검사를 실시하기도 하는 것이죠. 상담자가 아동과 면접을 시작할 때 첫째 과제는 아동이 그의 부모와 어떻게 분리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동이 부모를 떠나지 않으려고 울거나 매달리면은 그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아동이 떠날 때 부모의 반응도 잘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담자와 아동이 상담을 시작할 때 먼저 아동에게 상담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치료와 면접 과정에 대해서 아동이 물으면 설명을 잘 해주게 돼야 합니다. 아동 면접을 통해 이루어지는 내용은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로 면접 준비입니다. 면접 준비. 다시 말해서 상담 환경은 아동의 감정을 아주 굉장히 좌우합니다. 많은 종류의 장난감이나 물건은 아주 주의를 분산시켜서 상담에 집중하기 힘들게 만들어줍니다. 상담자와의 상호작용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주의력 결핍이나 가행 행동장애 아동들의 경우는 색깔이나 조명, 또 작은 소리에 의해서도 아주 흥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의 장신구나 화장이나 옷차림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담자의 위치도 상담 분위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담자가 아동과 마주 앉는 형태보다는 옆에서 볼 수 있는 형태가 부담을 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동이 앉는 의자 높이도 알맞게 조절을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양탄자 위에 편안하게 앉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면접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아동 면접의 형태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아동이 어릴수록 면접할 때 쉬운 용어로 진행할 수 있는 아주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아동과의 초기 면접에서는 상담자와 아동 사이에 신뢰감을 형성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동이 상담자를 신뢰해야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자체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뢰감 형성, 즉 라포 형성을 위해서 상담자는 아동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적극적인 경청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동의 이야기에 대한 공감 능력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상담 기술이 이 상담가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문제 행동이 있는 아이인데 상담부들어 상담가에게 왔는데 아이의 자세가 엎드려 있다든지 좀 상담가가 볼 때에 아주 불편한 자세로 앉아 있다든지 또 경청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이 상담가가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공감하는 그런 자세를 갖지 않고 뭐 야단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바른 자세로 앉으세요, 그렇게 앉으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미 그 상담은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포 형성이
중요한데 그 라포 형성은 그 아동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또 관심과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능력에서 바로 그 상담 그 스킬에서 그 상담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상담실이라는 이제 낯선 환경에서 또 낯선 사람과의 상황에서 상담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아동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죠. 이때 상담자는 아동이 갖게 되는 심리적 부담감과 거부감 등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상담가가 알려주는 것이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담 과정 중에 알게 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밀 보장과 상담 규칙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절 이제 접수 및 면접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제2절에서는 심리평가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